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살펴보죠. 다음 중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최저보증 옵션이야 뭐 늘 언급이 되는 부분이죠. 1번 최저사망보험금의 보증을 위해서 보증료를 일정 부분 납입을 해야 되겠죠. 그죠? 매일 일반 계정 적립금에서 보증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계정 적립금에서 공제를 해서 일반 계정 내에 적립을 한다라는 것이 맞죠. 예, 계약자 적립금에서 공제를 한다. 보증 비용. 자, 1번 틀린 지문이네요. 2번 변액보험은 최저 사망 보험금을 보증하지 않는다. 어떤 변액보험도 최저 사망 보험금은 보증을 합니다. 그죠? 변액연금보험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것은 최저연금 적립금의 보증의 선택 여부가 이제 계약자의 선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적립형은 저축성이죠. 사망보험금으로 기본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 보험료를 최저 보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맞는 지문은 4번이 일단 되겠네요. 일정 수준 이상의 사망보험금과 연금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최저보증 옵션이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표도 뭐 무진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죠. 예, 자, 방법 어떤 겁니까?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을 이제 도표로 나타낸 도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해당이 되겠죠. 종신보험, 적립형은 저축성이니까 아니죠. 2번 변액 유니버셜 보장형 변액 종신보험. 예, 얘가 바로 이 도해에 나타난 방법으로 변동보험금을 계산하는 변액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연금보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변동보험금은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이 아니죠. 일시납보험 추가가입 방법은 변액종신과 변액유니버셜 보장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서 매일 변동을 한다. 이거 이제 변액연금보험의 특징이죠. 변액종신보험은요. 해지환급금은 매일 변동하지만 사망보험금은 한 달에 한 번씩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럼 3번,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장애지급률이 80% 이상, 50% 이상, 뭐 60% 이상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지급률이 몇 %든 일단 사망이 아니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금 개시 이후에 공시이율 적용, 공시이율 적용 연금형으로 운용하게 되면 특별 계정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되겠죠.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일단 변액 유니버셜 그러면 뭐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죠. 1번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적립금 줄어들죠. 적립금에서 중도 인출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중도 인출이 해지환급금 범위 내긴 하지만 결국 적립금에서 돈을 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자 보유 좌수도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의무납입 기간에도 납입을 중지할 수가 없죠. 아니 의무납입, 의무적으로 무조건 납입을 하라 그랬는데 기본보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2번이 틀렸습니다. 추가납입은 의무납입 기간이든 의무납입 기간이 끝나든 추가납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 중지는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3번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도 인출 가능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4번 실적배당과 자유입출금을 결합하여 만든 종합금융형 보험상품을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변액 종신보험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1번 피보험자 사망 시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종신보험인데
이걸 주식과 채권과 같은 자산 운용을 통해서 보험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액보험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 시, 피보험자 사망 시 기본보험금, 왜? 최저 보증을 하죠. 사망보험금 최저 보증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본보험금 이상은 사망보험금을 보증하기 때문에 기본보험금 이상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펀드 운용 실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을 한다. 자, 우리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죠? 변액종신보험 변동보험금은 얼마에 한 번씩 계산한다? 매월 한 번씩.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매일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변동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운용할 펀드를 직접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비율대로 할 수 있죠. 4번, 일반 종신보험과 동일하게 우량채 할인 특약, 왜 종신보험이니까 받을 수가 있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우리 교재에는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는 설명은 1번,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채권형 펀드에 주식이 편입될 수 있는 가장 최저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은 빵이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뭐 10% 전혀 안 됩니다. 상장 주식에는 전혀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혼합형은요. 주식과 채권을 섞어놨다는 거죠. 혼합형 펀드는 채권과 주식에 모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채권도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는,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랬을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률은 적지만 있다. 4번, 주식형 펀드는 채권에 투자할 수가 없다. 주식형 펀드의 주식의 편입 비율은 60% 이상. 그럼 나머지는 채권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지문은 혼합형 펀드는 채권과 주식에 모두 투자할 수가 있다.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 예, 보험료 납입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맞는 거. 1번, 변액연금보험의 첫납 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을 한다. 예. 뭐,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단기 납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변액종신보험은 일시납 가능하죠. 일시납은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 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납입하는 거죠. 단기 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기간보다 보험 납입 기간이 짧은 거죠. 그죠? 예. 일시납으로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납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의무 납입 기간 이내에는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변액연금 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3배가 아니라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중 변액보험 특별 계정에서 계약자의 보유 좌수가 변동하는 경우, 계약자의 보유 좌수가 변동하는 경우는 돈이 들어오면 늘어날 것이고요. 돈이 빠지면 보유 좌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해당하지 않는 것, 즉 보유 좌수가 변동이 없는 경우가 어떤 거냐. 1번, 보험료 납입, 돈이 들어왔죠. 보유 좌수가 늘어나겠네요. 보험계약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돈이 들어왔죠. 보유 좌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3번, 보험계약 대출을 실행을 하니까 돈이 빠져나간 거죠. 보유 좌수는 줄어들겠죠. 4번, 기준가격이 상승을 하나 하락을 하나 좌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진 개수는 똑같죠. 다만 이 보유 좌수의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지고 있는 좌의 가격이 올랐느냐. 예전에는 1,000원짜리였는데 2,000원짜리가 됐느냐, 500원짜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가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기준 가격 하락과 보유 좌수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펀드는 최초 개설일 이후 몇 년이 경과한 펀드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개설 일에 기준 가격은 얼마로 시작합니까? 1,000원으로 시작하죠. 그죠? 근데 이 1,000원이 지금 얼마가 됐습니까? 1,200원이 됐죠. 그죠? 그럼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20%가 올랐네요. 20%. 자,
20%가 이제 누적 수익률인데 몇 년 만에 20%가 올랐느냐 보겠습니다. 연 환산 수익률이 5%네요. 그죠? 연간 5%씩 올라서 지금 20%가 되었으니 몇 년입니까? 5, 4, 20이죠. 그죠? 1년에 평균 5%씩 4년이 지나야 20% 누적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표도 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최초 투입 비율 그대로 투자 실적에 따라서 투입 비율이 바뀌더라도 다시 이걸 재조정하는 자산운용 옵션은 펀드 자동 재배분 오토 리밸런싱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버셜 보험의 월대체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월대체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됩니다. 계약 체결 비용, 특약 보험료, 위험 보험료 다 해당이 되죠. 계약 대출이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뭐 일단 보험료니까, 그죠? 예, 보험료를 대체해서 매월 빼나간다는 의미니까 보험료와 실은 해당이 되질 않는 보험계약 대출이자는 전혀 포함이 되는 항목에 해당이 되질 않는다. 32번 중도 인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기납입 보험료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죠. 2번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 변액 연금과 변액 유니버셜이 되겠죠. 3번 중도 인출 시에 보험회사는 소정의 인출 수수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펀드 변경할 때도 펀드 변경 수수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면제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4번 중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죠. 왜? 중도 인출은 자기 돈 자기가 빼가는 거예요. 대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상식 문제네요. 다양한 분야에서 양쪽 모두 파국에 치달을 수 있는 극단적인 경쟁을 하는 말이다. 예, 지칭하는 말이다. 뭡니까? 치킨 게임, 예, 닭 싸움 얘기하는 거, 예, 치킨. 뭐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끝까지 니 죽고 내 죽자. 뭐야. 그래서 치킨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34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변액보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 플러스 웬만하면 2영업일 플러스 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한다가 기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자, 1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2번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해지 환급금을 지급을 한다. 해지 환급금 산정 기준은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는 거죠. 기납입 보험료 틀렸습니다. 3번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당연히 초과할 수가 있죠. 수익률이 엄청 좋으면은 해지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4번 중도 해지 시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당연히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 차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험계약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는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계약자는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3번 특별계정 방식은 대출 원금을 특별계정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특별계정 적립금에서 일반계정으로 그 금액만큼을 차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특별계정과 일반계정을 서로 바꿔놓고 지문을 만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을 당연히 차감할 수가 있습니다. 36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내용 뭔지 한번 보죠. 특별계정펀드의 최초 설정 시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만으로는 자산 규모가 상당히 적어서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좀 어렵죠. 분산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은 일부를 먼저 그 펀드에 돈을 먼저 넣어줍니다. 넣어서 먼저 운용을 하고 나중에 보험료가 납입이 많이 되면 다시 빼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초기 투자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설명 내용이 되겠습니다. 37번 보험 안내 자료의 기재 금지 사항이 아닌 거.
예, 기재금지사항이 아니고 그냥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1번 보험기간 경과에 따른 해지 환급률에 대한 상황은 기재금지가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2번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을 기재를 안내자료 하게 되면 안 되겠죠. 내용 모르시더라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3번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안내해서 상품 계약을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겠죠. 4번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항을 안내자료에 기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관리 내용 안내.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죠.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와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특별계정 투입, 실제 특별계정에 투입된 금액, 그 다음에 이게 운용이 돼서 계약자 증액이 얼마인지를 당연히 알려줘요. 이걸 알려주는 게 계약관리 내용을 안내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별 계약관리 내용을 수시로 언제든지 로그인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에서 혹시 틀리게 만약에 꼬운다 그러면 보험회사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뭐 이렇게 하면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기가 가입한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기 거 보는 건 당연히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겠죠. 3번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반기 1회 뭐 한 달에 한 번 1년에 1회 이거 좀 더 틀린 거죠. 자, 보험계약 관리 내용, 자산운용 보고서 등등은 다 분기 1회 석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계약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거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특별계정은 투자신탁으로 간주됨으로써 자산운용 보고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판매 시 금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 행위가 아닌 것도 찾는 거네요. 자, 이 문제 역시 상식선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도 해지 시에 해지 환급금에는 최저 보증이 당연히 없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당연히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거지 금지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절대 설명해서 안 됩니다가 금지 사항이죠. 네, 금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당연히 알려줘야 될 필수 안내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손실에 대한 보상 약속하면 안 되죠. 만기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을 기납입 보험료, 당신이 낸 보험료의 2배 무조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 금지 사항입니다. 중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설명하는 행위 다 금지 행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죠. 예금보험사고, 즉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금 지급 안 한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자, 1번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 명령을 내리면 이거 예금보험사고죠. 그 돈을 못 받는 거죠. 금융기관이 상장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예금을 지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단 2번이네요. 파산을 했다. 인가가 취소가 됐다.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면 금융기관 망한 거죠. 인가가 취소가 됐다. 이제 더 이상 금융기관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예금보험사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40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약간 조금 이제 낯선 문제들도 조금 보이기는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크게 기존의 어떤 기출 경향과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변액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4월, 3월 달까지 적어도 한 3, 4개월치는 여러분께서 꼭 실전 문제풀이 과정을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제 생각에는 아마 좋은 성과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